자,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왜 F와 G의 교점이 하나라는 건 각각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연립을 그냥 하시죠.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요 fx하고 3ax 제곱 이게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얘는 양쪽에 다 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넘겨볼게요. 2x 몇 승? 3승. 자, 넘기면 마이너스 3ax 제곱 이러한 몇 차 함수? 3차 함수가 만들어졌어. 그럼 우리는 얘랑 0과의 교점을 보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마이너스 4a하고 교점을 볼 수도 있어. 근데 왼쪽도 a가 있고 오른쪽도 a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한꺼번에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이게 완벽한 그래프면 이놈과 얘 넘겨서 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얘도 a가 있고 얘도 a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하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요 넘겨서 분수함수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는 게 오바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미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우리 하던 대로 이렇게 x제곱으로 묶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2x에 빼기 3a 더하기 4a입니다. 그래프가 대충 잘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냐면 0에서 교점을 갖죠. 그 다음에 이 y값은 4a입니다. 이렇게 해서 0에서 교점을 갖고 요 놈이 2분의 몇 a? 3a. 선생님 얘가 무조건 양수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일반성을 잃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a죠. 그죠? 왜?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요거 잘 보여야 돼. 이렇게 해서 물론 미분해도 됩니다. 미분해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할게. 극대는 4a고 물론 극대극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자, 요 놈이 자, a를 한번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a 몇 승? 3승. 마이너스 3a의 3승이 되는 a 대입하니까 그리고 4a 이게 이제 a를 대입한 이 값인 거고요. 자, 정리해보자. 4a에다가 빼기 몇 a? 빼기 a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극값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을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 뭐냐면 교점이 x축 관계니까 그냥 x축이 이 문제는 여기 있든지 아니면 여기 x축이 있든지예요.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 x축이 있으면 이 극값 두 개는 둘 다 음수죠. 음수. 아니면 여기 x축이 있으면 이 극값 두 개는 둘 다 뭐가 돼요? 양수 된다 이거죠. 그럼 양수나 음수라는 것은 두 개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그죠? 크게 나와야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요거 나오면 그죠? 하나니까. 그래서 자, 해볼게. 4a하고요. 자, 요거 써보자. 마이너스 뽑을게요. a 3승 빼기 4a 이 곱했을 때,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할 거고요. 자, 충분히 마이너스 곱해서 부호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 제곱도 나눠버리고 4도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4는 나눠지고요. a 제곱 나누면 a 하나 날아가고 또 a 날아가니까 a 제곱 빼기 4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a 제곱이 4보다 작고요. 이때 마이너스 2보다 a는 크고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만족하는 a 값은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 개 나올 것 같습니다.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런 생각을 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9번부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정수다. 그 다음에 공차 자연. 여러분 이 조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시죠? 부정방정식으로 가실 수도 있고 어쨌든 어느 순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 아시고요. 자, 구조의 이해를 하자. 요게 어떻게 풀릴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보세요. 8도 양수, 6도 양수, 둘 다 양수면 그냥 풀려. 그럼 그냥 풀리면 좌변은 마이너스 d고요. 자, 우변이 뭐가 되냐면 2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차 d가 0이니까 이거 위배돼요. 그죠? 자, 마찬가지야. 둘 다 음수 쪽에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달고 풀려요. 그러면 마 d가 또 마이너스 2d가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달고 요것도 이제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그죠? 충분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6이 왼쪽에 있고요. 8이 오른쪽에 있죠. 6은 음수고 8은 뭐다?
양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것 때문에 무조건 증가하는 1차 함수, 그죠? 등차수요. 이렇게 보시는데 이 케이스가 맞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A3 빼기 A4는 마이너스 공차 D고요. 그죠? 자, 오른쪽은 8은 그냥 풀려. 그럼 A8입니다. 자, 오른쪽 6은요. A6은요.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니까 A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한 번에 쓸 수 있죠. 2배의 H다.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D. 자, 요 놈은요. A1의 2배. 자, 6D니까 6이 12D인가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넘어가면요. 2A1이 마이너스 13D가 되고요. A1을 쓰면 2분의 마 13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항이 정수니까 얘는 2의 배수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이 문제는요. A10의 최소값입니다. A10의 최소값. 그래서 A10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10. 자, A10은 초항 더하기 9D입니다. 바꿔볼게요. 요렇게 요거 A1에다가 요걸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3D 하시고 자 2분의 18D 자 9D를 썼어. 자 정리를 하면요. 요거는 2분의 몇 D? 5D 만들어지고요. 자 다시 보세요. 이 D가 2의 배수면서 얘가 정수니까 그죠? 2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 값을 요구했으니까 최소의 자연수 2가 되면 되겠죠. 2가 되면 이 문제의 답은 5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2번이고요. 접선 문제입니다. 비율 잘 쓰면서 그래프 잘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자, 3차함수 그려볼게. 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K에서의 접선이 있대요. 오케이? 자, 평행하고 그 평행하고 요거 그렇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면서 접점이 2,6 당연히 왼쪽에 원점이 있고요. 여기에 2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잘 보이죠? 여러분들 요게 기울기 같은 거 내리면 간격이 일정하니까 얘는 3분의 2고 3분의 4고요. 이 3분의 6이어서 2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K는 이렇게 잘 구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B를 구하고 K는 구했으니까 이제 A를 구하고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됐다. 변곡점이 3분의 4잖아. 우리 변곡점의 방정식.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요거 1분의 A가 변곡점인 거죠. 요게 이제 뭐라고요? 3분의 4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해볼게요. A는요,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이 문제 K는 다시 한번, K는 여기 있어요. 그죠?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는 B만 구하면 돼요. B 어떻게 구해요? 안승 조건. 요거죠. 그죠? 2, 몇이다? 6이다. 그래서 현재 x 3승. 자, a에다가 마이너스 4 넣을게. x 제곱. 자, 플러스 bx. 자, 이게 이 함수인데 자, 어디를 지나야 돼? 2,6을 지나야 돼. 요거 이제 하는 거죠. 2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 4, 4, 16. 자, 2b가 6을 지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8이고요. 자, 넘어 2b는 10 넘어가면 14인가요? 14 이렇게 해서 B는 몇이다? 7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B가 7이고 A하고 K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답을 구해보시면 3분의 10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13번 문제고요. 이 문제는 어떤 평행이동의 어떤 대칭과 평행이동의 그래프 해석보다는 그냥 단순히 식으로 좌표를 빠르게 잡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그래프가 F니까 요겁니다. 자, 요놈의 X 절편은요, 1 대입하면 0이에요. 진수가 1이면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자, 요게 이제 GX인데 이 GX의 절편과 Y 좌표가 6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GX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만들게요. 자, F에다가 로그 A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넣어요. 더하기 6을 한 게 GX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요게 6이 되는 순간. 자, 이꼴 6이 되는 순간을 잡으려고. 그래서 요거 약분 딱 날라가고요. 이게 이제 뭐가 1이 돼야 0이거든요. 1이 돼야 0이니까 요건 몇이다? 4다 이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얘가 4면 이제 마찬가지로 4,6을 얘도 지나니까 교점인 거죠. 그래서 4,6을 대입할게. 자, 6은 로그의 A의 4. 결론적으로 A의 6승이 몇이다? 4. 이게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 해보자. 이 점은 나왔고 이 C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C는 뭐냐면 이 함수가 그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이니까
이게 0인 x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다시 해봐요.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마 6대는 x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꿀게. 지수로 바꾸자는 거죠. a의 몇 승? 마 6승. 그래서 이때 x는 자 넘기고 넘겨보겠습니다. 5 빼기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빼기 a의 마이너스 6승.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x값만 구하면 이 절편이 구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뭐 했어요? x축과 만나는 x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죠? 요게 몇이죠? 요 놈이 역수니까 4분의 1이 들어갑니다. 5 빼기 4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4, 5, 20 빼기 2라니까 19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는 뭘 구한 거야? 요 점이 4분의 19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해 볼게. 자, x값의 차이 4분의 4를 빼니까 4분의 몇이고 15고 높이가 6이고 나누기 2분의 1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넓이 S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3 할까요? 그래서 4분의 45 이게 답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에 있죠.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최고층에서 양수이고 3차함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있고요. A, B에서 극값을 가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문제는 이 gx라는 이런 정적분으로 정해진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gx의 어떤 모양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gx는 사실 의미 있는 함수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냐면 0을 대입하면 0이고, 자 봐봐, 미분을 할게. 이거는 이제 우리 잘 압니다. 이 절대값 f 프라임 x 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gx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놈은 원래 f 프라임 x는 몇 차죠? 2차죠. 그럼 이게 누구냐면 여기서 요런 놈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요런 놈이. 그래서 요 놈이 아니고 이제 얘니까 이 놈은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 이렇게 올린 원래 있는 그래프에서 꺾어 올린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있었을 때 저 도함수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놈은 보세요. 여기 이제 A고 B에서 기울기 00이다. 자, 여기서 좀만 더 해볼게. 지금 0이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0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0이 좀 있고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냐면 0보다 큰 A, B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gx를 좀 그려보려고요. 이 gx는 기울기 0, 0이면서 올라가는 단조 함수가 되는 거죠. 요렇게 기울기 0, 또 봐. 기울기 0, 이거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게 gx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어딘가의 0에서 얘도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자, 여기서 봐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는 이 gx의 특징을 좀 알면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도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놈의 원함수가 있었겠죠. fx라고. 그 fx는요. 어떤 모양이냐면 다시 올라가 보자. 자, 극대 극소. 이런 놈일 거야. 이런 놈일 거야. 그죠? 근데 봐봐. 이런 차이야. 이 증가 구간은 이 모양과 똑같아요. 이 넓이만큼 증가했으니까. 근데 이 넓이가 아래에 있으니까 감소했죠. 근데 얘는 감소하지 말고 위로 뭐 하느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와서 이리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 내려가지 말고 이 gx는 올라가는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극소를 지나서 이 오른쪽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모양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고요. 다시 올라가는 이 놈이 모양이 똑같게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이 다음부터 넓이를 보시면 똑같은 넓이에요. 양수 쪽에 있으니까 이 넓이만큼 증가하는데 이 넓이 올라가는 거나 똑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해보자. 기억은요. gx. 자, 이게 극값 같니? 아니죠. 증가니까 극값을 갖지 않아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은 과감히 틀렸고요. 기억 틀리면 니은 맞겠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자, 니은. 얘가 이 함수를 이해했으면 잘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핑크랑 이
블루, 이 파란색을 비교해 보면 얘가 이제 gx고 이게 이제 원래 fx였죠. 그러면 A가 지금 요 놈이거든요. 요 놈. A에서 F가 크대요. 그럼 F가 큰데 이 모양은 똑같으니까 이 왼쪽에 어떤 A의 0에서 당연히 이 놈도 이 F가 크겠지. 그지? 한 번 더 해볼게. 자, 지금 현재 이 A 왼쪽에 이 모양은 똑같은 모양이야. 똑같은 모양이야. 그럼 얘 A에서 F가 크면 똑같은 모양인데 왼쪽에 있는 0에서 F가 또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A에서 F가 크면 똑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0에서 F가 크다. 이거는 맞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디귿 해보자. 디귿. 자, 디귿은 요놈의 실근이 몇 개? 무려 5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죠? 5개 있습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이쪽에 x 빼기 a고 ga 빼기 gx인데 뭐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x가 a가 돼버리면 0이고 0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둘 다 0이어서 그죠? 실근이 됩니다. 실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0인 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실근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실근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물론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 해볼게. 나누기 할게요. 보통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만나고 싶어, 얘는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나눠볼게. 자, 요거 FB 빼기 FA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오른쪽을 봐봐. 근데 얘 나눌 건데 A가 A가 더 큰 쪽에 있으니까 얘 같으면 A 빼기 X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건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죠? 보세요. A, FA. 요거는 핑크야, 핑크. 지금 핑크 F는 이 두 점의 기울기입니다. 두 점의 기울기. 자, 여기 두 점의 기울기. 자, 변곡점이 가운데 있겠죠. 왜? 극각 두 개의 기울기. 자, 이 기울기와 부호 반대가 되는 기울기를 갖는 A, GA하고 X, GAX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 지금 현재 이놈은 파란색 쪽에서 이 점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봐봐. 저 기울기와 부호 반대는 자, 이 그래프가 이 핑크가 이렇게 내려갔다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요거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요 기울기와 부호 반대는 얘가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는 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 봐봐. 증가하고 감소한 양의 부호 반대는 증가하고 다시 증가한 이 기울기가 될 거야. 그걸 만드는 이 그래프의 x, gx를 요구했죠. 그럼 저는 요걸 잡아볼게요. 이놈은 자, 이 x, gx는 이 그래프에 어디 있냐 이런 거죠. 요걸 딱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 5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울기가 요 기울기와 부호 반대는 x, gx를 요구했는데 그게 여러분 이거 이제 빼고 보면 하나, 둘, 셋, 4개 나옵니다. 4개. 그래서 이 4개와 함께 방금 했던 요 a까지 몇 개? 5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총 몇 개 있다? 5개 있다. 이렇게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에 약간 킬러를 담당하는 킬러의 어떤 핵심이 되는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좀 해보죠. 우선은 보통 이런 문제들은 모순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모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순 발견.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이 문제도 얘를 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안 되고 하나만 된다. 그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어쨌든 보세요. 가하 조건을 봤을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합니다. 합리화를 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봤을 때 문제의 점화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큰 쪽. 자, 사망점화식이야. 2개를 가지고 이 다음항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n번째가 있고 n 플러스 1번째가 있고 n 플러스 2번째로 가는 점화식이고요. 자, 이쪽이 더 크면 큰 쪽이 더 크다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내가 크면 뒤에 걸 빼서
쓰고요. 내가 작으면 A1을 소환해요. 소환해서 곱해서 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합리화를 해놓으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간결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봐요. 뒤에 게 크면 나에서 큰 놈에서 작은 걸 빼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A의 n 플러스 2라는 놈은 무조건 뭘까요? 양수겠다. 왜? 큰 놈에서 작은 걸 뺐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이제 느껴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또 보세요. 내가 작으면 나는 이 순간 A1을 곱해요. 근데 내가 작거나 같으면 곱하는데 이 A1은 양수기네요.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호 안 바뀌는데 절대값은 줄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는 유지하면서 절대값은 줄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저와 같은 이런 해석을 좀 하셨을까요?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하고 가면 좋습니다. 문제를 풀 때.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습관을 좀 들여놓으면 어느 순간에 잘할 수 있거든요. 자, 해보자. 자, 이제 나 조건을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대입하는 겁니다. 이건 대입했을 때의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R이 0보다 작은 음수인 R이 있어요.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1대입하면 A의 3은 R 곱하기 A의 1이고요. 2대입하면 A의 6은 2를 대입했어요. R 곱하기 A의 2가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이건 알겠다. 봐봐. 얘가 양수입니다. 물론 0보다 약간 크긴 하지만 여기서 양수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음수예요. 음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2와 A의 부호도 반대가 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 나열해 보도록 할게. 자, A1이 있고요. A2가 있어요. 자, 얘부터 시작이야. 저는 이제 편의상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뭐 요 두 번째 거부터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A1이 지금 현재 보세요. 이 뒤에 게 더 작으니까 A1이 더 크다, 작다라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3를 쓸 수 있어요. 그럼 A3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사실 여러분 봐봐. 이 A3가 지금 음수거든요. 음수. 그러니까 내가 왜 이제 얘부터 했냐면 얘는 음수라고 했잖아.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해봤더니 요게 위에 걸로 간다면 무조건 양수 나오니까 얘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모순됨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게 아니면 그냥 위에 것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안 했으면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A2 빼기 A1인데 그죠? 큰 놈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 조건 그죠? 음수라고 했으니까 모순이다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위의 점화식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충분히 우리는 아래 걸로 가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그죠? 드는 거죠. 자, 음수라는 걸 잡아놓고 갈게. 자, 그러면 자, 아래 걸로 가니까 얘는 얘가 더 크나 같은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자, 써볼게. 자, A3는요. A3는요, A2에다가 A1을 소환할 거기 때문에 A1에 A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A1은 뭐냐면 양수예요. 양수. 그죠? 그러면 A2가 음수라는 것 같은데? 자, A2는 음수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가능하죠. 왜 양수인데도 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조건까지 써야지.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제는 A1 곱하기 R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는요 A2가 이놈의 R인가? R인가? 뭐지 이거? 잠깐만요. 자, A2가 R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자, 요놈 A2가 있어. A2. 그럼 A2는요 R이에요. R이야. 그럼 R에서 얘랑 이제 크기 비교를 하는 거야. 맞아요? 자, R은 음수였어요. 음수인데 얘는 A1을 곱했단 말이야. 그럼 충분히 크기 비교가 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A1은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절대값이 더 작아진다고. 다시 보세요. 이 부호가 보존되면서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같으면 봐봐. 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R은 음수죠. 그럼 얘는 뭐 2분의 1 같은 놈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죠. 큰 거. 우리는 충분히 둘 중에 크기를 비교했을 때 물론 이 값은 이제 절대값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자, 내가 컸으니까 큰 거에 작은 걸 뭐 하자?
빼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얘는 확실한 거고요. 자, 써볼게요. 얘는요 A1R에서 뭘 빼요? R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에서 얘를 빼서 A4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봐봐. 야, 충분히 A4에 대한, 자, A4의 조건은 없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앞에 거랑 크기 비교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R이 음수인데, 그놈을 빼고 있으니까 뭔가를 좀 더했죠. 그럼 더했으니까, 이놈도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됐어요? 한 번 더 해볼게. 요 놈이 A3고 얘가 A4인데 R이 음수였으니까 양수를 더한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A5로 써봅니다. 자, 이제는 또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자고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얘를 빼면 좋네요. 이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갔어요. A6까지 갔으니까 이제 또 봐봐. 자, A6까지 갈 건데 요 놈 보세요. 이번에는 요 놈과 이 놈을 비교할 거야. 그치? 근데 우린 얘의 부호만 좀 따지면 되겠는데? 그죠? 근데 A1이 양수였고 R이 음수,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니까 같은 마이너스 R에서 뭔가를 더 빼줬기 때문에 봐봐. 자, 얘 음수 맞죠? A1이 양수고 R은 음수니까 여전히 얘가 더 커요. 이렇게 해서 됐다. 자, 얘에서 얘를 뭐 할까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에서 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니까 이건요 뭐냐면요 빼니까 마이너스 A1의 R이 됩니다. 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봐봐 조건이 있어요. A6이 누구였어? 요 놈이었고 그죠? 자, 요 놈은요 A2가 또 R이었기 때문에 뭐랑 같아요? R의 제곱 같아요. 자,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A1이 몇이다?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문제는 있잖아. 얘가 이제 마이너스 R이었고, 오케이? A2가 R이었고, 이렇게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이제 그 다음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왜?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현재 A6이 마이너스 R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A8과 A10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이제 써져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봐봐. 우리 A5하고 A6을 써볼게. 다시 A5하고 A6을 썼을 때 현재 내가 A5는 뭐였냐면요 마이너스 R이고요 A6은 R의 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 R이고 얘는 R의 제곱입니다. 자, 이때 대소 비교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 보세요. R의 제곱이니까 그죠? 요놈은 양수죠. 양수. 그죠? 자, 얘도 뭐예요? 얘도 양수입니다. 양수.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비교 되실까요?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뭐 비교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R이 음수였잖아. 음수.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음수였고 마이너스 했으니까 얘는 양수죠. 그죠? 그럼 대충 잡아도 돼. 이 R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보세요. 부호를 바꾸면 2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얘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4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큼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얘가 큼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말 이해할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 봐봐. 둘 다 플러스니까 약간 고민되긴 하지만 뭐 아니면 빼보셔도 되는데 대충 봐봐. A1이 마이너스 R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R은 이 사이에 있는 거에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요거는 부호 바꾸면 그 마이너스 2분의 1에 부호 바꾸면 2분의 1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왼쪽이 크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이렇게 대소 비교를 좀 촘촘하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할 게 많거든요. 그죠? 자, A7 가보자. A7 여기서는 자 이제 앞에 게 커요. 앞에 게 크니까 이거였죠. 그러니까 A1을 소환해야 돼. 그러면 A1 얘를 소환해서 얘를 곱합니다. 그럼 얘는 뭐죠? 마이너스 R의 몇 승이야? 3승입니다. 이렇게. 얘를 소환해서 곱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A8로 쓸게.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봐.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더 크냐의 문제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R을 곱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R의 절대값이 더 지금 이제 1번 작으니까 얘도 여전히 이렇게 크죠. 그죠? 이렇게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A8이 뭐냐면 다시 뭘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R을 곱할 거니까 A1을 소환해서 얘를 곱할 거죠. 그럼 얘는 뭐야? R이 몇 승이야?
4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A9도요. 마이너스 R의 5승이고요. A10도요. R의 6승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 구조까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제 가지고 가볼게. A6이 몇이었냐? 나는 지금 답이 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식을 쓰려고 해요. 자 A6은 R의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자 A8은 R의 몇 승이었어요? 4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는 A10인데 A10은 6 곱하기 R의 몇 승이었어요? 6승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잘 풀어내면 되겠죠. 그죠? 요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양변에 R의 제곱을 곱해도 문제 없죠. R은 0이 아니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이고 R의 제곱이고요. 6배의 R의 4승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6배의 R의 4승 빼기 R의 제곱 빼기 1 이꼴 0이고요. 자 2, 3은 6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얘는 1, 1인데 자 어디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R의 제곱을 좀 구했죠. R의 제곱은 보기차식이지만 R의 제곱을 구한 거죠. 양수가 될 거니까 요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R은 몇이에요?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충분히 A1은 몇이고 루트 2분의 1이고 A2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열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해보자. A4 있어요? A4 여기 있어요. 여기서. 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제 봐봐. 여기다가 또 R을 더하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A1이 뭐였어요? 루트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R이 A2였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었어. 요거를 곱하면 답은 몇이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순 발견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했던 이 점화식을 이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해봤으면 난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수학능력 시험을 잘 보는 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내 걸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 대화하는 느낌으로 얘가 뭘 의미하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시작하시면 항상 이 점화식 문제는 좋더라. 아마 제가 수원 수업하는 어떤 했던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잘 공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볼게요. 문제가 fx는 구간별함수입니다. 구간별함수. 그러니까 얘는 연속성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문제가 되면 어디서? A서입니다. 그죠? 자, gx를 정의했고요. 자, 문제는 포인트는 이거죠. 얘가 뭐가 되고 싶어요? 연속이 되고 싶어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 첫 번째는 fx는 A에서 연속이 아닐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연속이 돼버리면 더해도 뭐 연속이니까 제곱해도 연속이니까 연속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그냥 A에서 연속인 그죠? 순간을 잡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연속이 그러면 아니라면 이놈과 이놈 자 봐봐. A에서의 문제인데 A의 좌와 우의 부호가 반대면 돼요. 부호가 반대면 제곱해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 분류의 문제다라고 우리 할 수 있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던 것도 같습니다. 자, 해보자. 첫 번째, 연속이 되면 되니까 A를 왼쪽 오른쪽에 대입할게. 그러면 왼쪽은요, A 왼쪽은 A 빼기 1이고요. 오른쪽은요, A 제곱 빼기 A 제곱이에요. 뭐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긴 하나 어쨌든 얘는 이제 요 약분 되니까 A가 몇이면 1이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연속이 되게 하는 A 값이 몇이 있어요? 1이 있어. 1.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건 생각 안 해도 돼. A가 1이면 1에서 연속이니까 연속함수 더해도 연속함수 제곱해도 연속함수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연속이 되는 좋은 놈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생각해봐. 두 번째는요. 연속이 아닐 때야. 그 말은 A가 1이 아닐 때인 거죠. 자, A가 1이 아닐 때입니다. 그럼 그때 생각해봐. 자, 왼쪽은요. 자, 왼쪽은 A 빼기 1이고 여기다가 A를 더한 놈이 자기였을까요? A 빼기 1이고 A를 더한 놈이 좌극한입니다. 자, 우극한은요.
여전히 A 대입하면 0이거든요. 0에다가 A를 더하는 이게 뭐예요? 그죠? 우극한이야. 이제 중요한 건 두 개가 뭐가 반대? 부호가 반대길 바래.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넘겨보자. A 나왔어요. A가 3A가 1이니까 A가 몇이면 돼? A가 3분의 1이면 중요한 건 연속하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A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호가 반대니까 제곱해서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A 두 개의 값을 충분히 구했고요. 자, 이제 이게 뭐 알파가 되겠죠, 뭐. 이게 베타가 되겠죠. 그죠? 이때 이제 뭐 합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봐봐, 이 별거 없어요. G의 3분의 1은 뭐냐면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는 거예요. 근데 A가 3분의 1일 때니까, 잘 봐봐. A가 3분의 1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A 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3분의 1이면 얘가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3분의 1. 그러면 당연히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은요, 그냥 3분의 1보다 큰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은 연속 구간이잖아, 지금. 이 경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1을 대입하는 거에 2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해보자. 자, 1 빼기 3분의 1. 3분의 2고요. 2배, 똑같은 거냐, 똑같은 연속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좌극하고 우극한. 그래서 2배 하니까 3분의 4다. 요건 3분의 4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A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 그럼 A가 1이면, 이번엔 경계가 1이야. 그죠? 그럼 경계가 1이면, 얘는 보세요. 지금 2를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둘 다 0,0이야.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1에서 0,0이 되니까 얘는 그냥 0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면 답이 잘 나옵니다. 30 곱하니까 답은 몇이다? 40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쉽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뭐 그렇게 풀이가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잘 보세요. 자, 이게 5고요, 6이고 4입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2세타 같은 건 구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2세타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죠. 그죠? 자, 조건을 보면 뭐 요 길이, 요 P, D야 P, 요 길이 같은 이등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각과, 자, 요각의 합이 몇 더라고요? 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요거는 파이 빼기 뭐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충분히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죠.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자, 공식을 쓰는 거죠. 6, 6은 36, 5, 5, 25, 4, 4, 16을 빼고요. 자, 2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정리가 충분히 잘 됩니다. 그죠? 16을 빼니까 16을 빼니까 20이고, 20. 이건 45. 그럼 45가 나오면 약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5, 9, 45. 3, 2, 6, 3, 3, 9. 그래서 요게 4분의 3이 나왔어요. 자, 그럼 충분히 코사인 같은 거 한번 그려보시고, 4분의 3이다. 그럼 루트 16 빼기 9하니까 7인가요? 루트 7. 이렇게 이제 잘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뭔가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P2라는 요 길이하고 지금 O2라는 이 반지름을 구하라 그래. 그치?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보세요. 여러분, 요게 파이 빼기 세타면, 여러분들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요 길이고, 요각 우리 구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요 길이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를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의 B는 3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요것도 이제 3대 똑같이 1이면서,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는 몇이 나와? 요 길이는 3이 잘 나와요. 요 길이는 구해진 거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길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원에서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 파이.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성질이야. 이런 걸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게 파이 빼기 세타면 요건 뭐예요? 세타가 돼요. 그리고 얘는 2세타가 됩니다. 그지? 근데 다시 봐. 요게 하나의 현이고, 현 나오면 수직 이등분선. 근데 지금 보니까 요게 반지름 같고요. 같으니까 요게 정확히 이렇게 갈리면서 이 수직이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세타면 얘가 2세타인데 한쪽이 세타 이렇게 써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끝났습니다. 왜?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왔거든. 그러면 그 직각과 요 위에 거는 그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요 위에 건 2분의 3이라고 잘 보여지죠. 다시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삼각형에서 얘가 그죠? 수직 이등분선 현에 대한 2분의 3입니다. 이게 세타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놈은 자, 봐봐. 여기서 2분의 3에서 자, 루트 7분의 4 하면 돼요. 됐죠? 루트 7분의 4. 지금 보시면 이 b가 이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요게 실제로 반지름인 거고요. 자, 요 루트 7분의 약분을 해보면 2, 3은 6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 우리는요 5, 2 루트 7분의 몇이다? 6이다. 요건 잘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이쪽만 잘 구하면 돼요.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을 다시 쓰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 얘 반지름이야 지금.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반지름 루트 7분의 몇이고 6이고 루트 7분의 6인 순간 요 P2 요 길이를 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죠? P2 반지름과 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 반지름 요 길이 x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쓰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봐.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거 2라는 2 잡고 이 x를 구한 다음에 뭔가 보정을 해주면 루트 7분의 3 같은 거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계산이 복잡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해볼게. 봐봐. 자, x제곱은 자, 2는 4 빼기 2 곱하기 2는 4 쓰고 4분의 3 같은 거 좀 써보죠. 그러면 약분되고 6을 빼나요? 좋은데? 8 빼기 6 하면 2입니다. 그럼 이때는 루트 2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실제 길이가 지금 우리 2 가지고 한 거니까 요 놈이니까 자, 루트 2에서 자, 여기서 1로 가려면 루트 7분의 뭘 곱해? 3 같은 거 곱한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 수업 시간에도 많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3 루트 2.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죠? 요 x라는 길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P2가 되고요. 자, 마무리 해볼게. 요 놈과 우리 뭘 곱해? 루트 7분의 6 같은 거 곱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요. 7분의 36, 18 루트 2가 답이고요. 요거 더하면 답은 25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에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완벽한 킬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해서 그냥 풀만한 문제를 줬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22번 문항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쉬운 문항은 아니고요.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뭐 이런 거죠. 이 구간별 함수의 어떤 도함수는 적분 상수가 자 써볼게요. 적분 상수라는 건 구간별로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별이 총 3개 있거든요. 이거는 3개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저 같으면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보세요. f의 프라임이 좀 있어. 그럼 얘가 누구냐면요. 써볼게.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 빼기 3 이렇게 있는 거야. 참고로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긴 합니다. fx 그래프는요. 뭐 요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이 극값이 마이너스 1이 있고 누가 있어요? 3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 g 프라임 x를 내가 한번 써볼게. 얘는 그냥 얘가 아니에요. 그죠? 바깥에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봐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왼쪽은 얘가 맞아.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맞아. 근데 가운데는 누구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x 빼기 2가 되고요. 다시 바깥은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이 fx는 적분을 하면 돼요. 적분을 한번 해볼게. 그럼 요 놈은
3분의 1의 x의 3승이고 마이너스 x곱이고 빼기 3x c가 붙습니다. 자, 이 c랑 각각의 c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1 왼쪽에 g'x의 어떤 gx를 내가 써보면 요 놈은 3분의 1의 x 3승 마이너스 x 제곱에 빼기 3x에 c2라고 써볼까요? c2. 얘는 c1라고 쓸게요. 참고로 경계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도 써볼게. 마이너스 2의 x 다시 요거 적분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x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상수 c3 요것도 써볼게요. 똑같이 써요. 앞에 거랑. 자,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x c4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상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상수랑 달라도 얘를 미분해도 얘고요. 얘를 미분해도 얘기 때문에 이것들은 각각 다르게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뭐죠? 그죠? 이 gx가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분 가능. 사실 연속이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이제 확실히 얘까지 줬어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 성립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런 말을 할 수 있죠. 연속. 그러니까 얘는 이놈을 결정하면 경계값에서 얘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얘를 결정하면 경계값에서 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계산이 자칫 좀 복잡해지시는 게 뭐냐면 이 C2라는 걸 딱히 딱 구한다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차이 함수에 대한 그죠? 정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를 구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자 조건이 이거예요. 핵심 조건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는 F나 G는 똑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거든. 뭐냐면 마일 왼쪽, 자 여기 가운데 변곡점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노 왼쪽과 얘 왼쪽은 자 현재 얘가 지금 fx면 내가 gx를 대충 그려볼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게 아니고 이 모양을 가운데서 누가 갖는 거야? gx가 뭐 갖는 거야. 그럼 대충 뭐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요렇게 왔을 때 뭐 요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모양이 오른쪽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같고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같을 거예요. 모양은 같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자 뭐 이런다는 거야. 같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거든요. 이 높이가 똑같은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놈과 이놈은 같은 함수가 되는 거겠죠. 겹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f의 전체 함수고 마이너스 1의 g의 왼쪽 함수가 이놈인데 이 두 함수는 똑같은 거니까 c1, c2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빼보세요. 빼보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은 놈입니다. 여기서 저 같으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것 같냐면 그냥 이게 0이라고 놓고 풀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똑같다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대한 이 함수를 결정하고 여기에 대한 이 함수를 결정하면 충분히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 놓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놈을 0으로 고정시켜 놓고 자 똑같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이제 그래프가 이 참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대충.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차 함수의 일부고 다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은 3차 함수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거 그냥 상수로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연속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수를 구할게. 자 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열심히 대입하셔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자 마일 되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그죠? 자 우변을 갈게. 마일 대입에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건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2. 마일 대입하면 그리고 C3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마일 날라가요. 2 넘어가면 1이고요. 1 빼기 3분의 1이니까 C3는 써보자. C3는 뭐가 돼요? C3는 그죠? 요 1 빼기 3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해보자. 그럼 2를 대입하면 왼쪽은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야. 3분의 2. 좋죠? 자 오른쪽에 1 대입할게. 3분의 1이야. 빼기 1이야. 빼기 3이야. C4야.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날아가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 넘어가면 3분의 1 같고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아, 얘가 C4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C4는 3분의 4이겠네요. 써볼게. C4는 3분의 몇이다? 4다. 자,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함수,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상대적인 상수를 구해서 다 구해놨습니다. 자, 이제 뭐 하시면 돼? 빼시면 됩니다. 빼보자. 자, 이거죠. 구간별 함수야. 마3부터 마1까지는 이 함수 똑같이 빼니까 0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마1부터 1까지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자, 빼볼게. 자, 뭐 잘 빼보자. 아, 다시. R에서 위에 걸 뺐네요. G에서 F 걸 빼네요. 그래서 빼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X 3승이 되고요. 자, R에서 위에 걸 빼면 오, 기분 좋게도 제곱제곱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얘를 빼면 이건 플러스 X고요. 자, 3분의 몇이야? 2 DX. 그러니까 요적분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죠. 왜? 날라가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구간의 크기가 2니까 3분의 2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했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보자.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는요, 정확히 요놈 차이예요. 얘를 빼니까 3분의 4 dx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러네. 2차 함수가 사실 좀 더 위에 있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fx면 gx를 그리면 gx는 포개지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가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이 높이 차이가 이제 3분의 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처리하면요. 2를 곱하니까 3분의 8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이죠? 3분의 12. 답 몇이야? 4.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